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갈등에 빠질 때가 있죠. 특히 가족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 가지 관점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가 않고 마치 거대한 벽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나오는 실제 질문이에요. 한 부모가 자신의 19살 아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그 방법을 묻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죠. 정말 그 무게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럼 이 부모의 고통스러운 호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뒤에 숨겨진 그 고통과 절망, 이게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일지도 모르죠. 자식과의 갈등이든 부부 사이의 문제든 혹은 정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출구가 안 보인다,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볼 이 관점은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데서 찾질 않아요. 아주 그냥 완전히 예상 밖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아이에게 혹은 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문제는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고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 고집 세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그런 깊은 아집,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고집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거의 수학 공식 같아요. 내가 겪는 고통의 양이 내가 가진 고집의 크기와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그건 내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고집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특징들로 나타납니다. 먼저 자기 관점만 죽어라 고수하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처지를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내 고집이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철학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자연의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대자연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숙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수업이라는 거죠. 뭘 위한 수업이냐? 바로 우리의 그 단단한 고집을 깨 부수기 위한 수업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자연 혹은 하느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에너지 혹은 법칙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시험을 줘서 바로잡아주고 또 노력하면 축복을 주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관점이 참 재미있는 게 이 하느님, 즉 대자연과 우리가 아는 부처님 같은 스승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대자연은 우리한테 어려움이라는 시험지를 던져주는 존재고요. 반면에 부처님 같은 스승들은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말하자면 선생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의 원인은 내 고집이고 이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제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딱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거나 이 갈등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전부 안으로 돌려서 오로지 나 자신을 갖추는 데 쓰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나를 갖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일단 남 탓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2단계,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고집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집중했을 때 과연 바깥 세상,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 철학이 말하는 결과는 정말이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딱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외부 환경이 거기에 딱 맞춰서 저절로 재배치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길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먼저 내가 나를 갖추는 길을 선택하면 대자연이 선물을 준대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든 뭐든 그 갈등이 자연스럽게 스르륵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남 탓만 한다? 그럼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더 힘든 숙제를 내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이거예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를 다 하기 전까지는 그 교실에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그 분리, 그 해결책은 내가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그럴 자격을 갖췄을 때 비로소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거대한 벽이 사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아주 특별한 과제라면 어떨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